보시는 것처럼 이제 왼쪽에는 CSS는 없습니다. CSS는 없어졌고요. 그 CSS를 어디에? 오른쪽에 담아놨어요. 별도의 파일에다가 컨텐츠를 분리하는 거죠. 완전하게. 그래서 필요한 컨텐츠는 어떻게 하겠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불러와서 연결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연결이 잘못되면은 CSS가 아예 동작을 안 하겠죠. 다른 거 없어요. 스타일 태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들 그냥 그대로 옮기시면 돼요. 그대로 옮기시면 되는 거고, 단 CSS 시작하는 라인의 첫 줄은 인코딩 방식, 어떤 방식으로 쓸 거냐, 이때 끝에 세미콜론, 그리고 두 번째 라인은 우리가 HTML 문서에서 썼던 것처럼 해당하는 이 문서는 어떤 파일입니다 라고 동일하게 선언해 주시는 것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처음 보신 형태가 있으니까 이건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CSS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의 표현 형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언가를 선택하는 선택자를 가지고 이후에 어떤 기능을 써라 라고 얘기하는 중괄호 표현 방식이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어떤 옵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좀 여러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누군가를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뭔가 써야 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전부 다 골뱅이,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능이 들어갑니다. 기능을 쓰고 이후에 처리하는 건데, 이 아이들도 전부 다 조금씩 달라요. 무언가 옵션을 붙여서 쓰는 아이가 있고, 그냥 바로 중괄호가 들어가는 아이가 있고, 바로 필요한 어떤 내용,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 자, 이런 내용들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전부 다 골뱅이로 시작을 해요. 전부 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 첫 번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반응형 웹할 때 사용하는 미디어, 뭐 스크린, 엔드 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아이가 바로 이 첫 번째 해당하는 아이입니다. 어떤 역할의 범주. 사실 이 중괄호, 아니, 소괄호는 CSS에서는 그냥 그룹핑이에요. 요거 하나 통째로 란 뜻입니다. 왜냐면 여기 중간에 콜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없으면 구분이 애매해져서, 그래서 어떤 그룹 역할을 하게끔 만듭니다. 또 밑에 있는 요런 형태는 사실 위에 거랑 똑같습니다. 똑같다 얘기 방금 드렸고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CSS에서 사용하는 어떤 애니메이션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름을 주고 거기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요런 경우도 있고요. 요거 좀 이름이 기니까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 하나만 더 보여드리자면, 자, 서포트 헷갈리네 갑자기 쓰니까. 자, 어쨌든 요 아이를 가지고 어떤 옵션을 체크를 해가지고 기능 수행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뭐 프로그램 언어를 공부를 해보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서포트가 뭐냐? if문이에요. CSS는 if문이 따로 없고 요 형태를 if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 역할을 하는 건 저기 위에 있는 캐릭터 셋 같은 이런 아이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아이가 위에 있는 캐릭터 셋하고 UTF-8 이 아이와 하나 더 할게요. 자, import URL 해서 이 안에 뭐 데이터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들이 그 역할입니다. 잘 보시면, 자, 위에 거 두 개는 같은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형태가 거의 비슷하고요.
중괄호가 들어간 뒤에는 끝에 세미콜론을 사용하지 않아요. 사실 대부분 이렇게 중괄호로 끝나는 아이들은 끝에 세미콜론을 쓰지 않아요. 우리 웹에서 사용하는 언어 다 그래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런 아이들은 어디서 끝나는지 애매하기 때문에 세미콜론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골뱅이로 시작하는 아이들 중에 끝나는 애가 중괄호로 끝났는데 세미콜론으로 땅 쓴다. 에러가 납니다. 이건 에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택자 사용할 때 선택자와 중괄호로 된 아이 중에 세미콜론 딱 쓰면 에러로 잡히는 거죠. 요거 에러나요. 사용하시면 써있죠, 에러. 자, 세미콜론을 써야 되는 위치를 정말로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몇 번 쓰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고 내가 몰랐던 사이에 이미 그거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수를 많이 하십니다. 여기서. 그래서 미리 얘기를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고 계신 형태는 왼쪽에는 HTML, 오른쪽에는 CSS 컨텐츠를 분리했습니다. 자, 분리한 상태로 이제 아래쪽에 추가 기능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조금 구분하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여기 의사전달 코드라고 해서 원이라 쓴 곳 영역에다가 자, div 태그로 자, 클래스 ex part라고 해서 어디까지 저는 UL을 담아놓은 곳 끝까지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이 EXPart란 영역이에요 라고 써주셔야 여러분들이 구분이 가겠죠. 그럼 이 밑에 있는 div는 뭐겠어요? 맨 처음에 제가 감싸놨던 id 랩의 영역이 됩니다. 자, 조금씩 이렇게 범주에 어디가 시작하고 어디가 끝나는 곳입니다 라는 개념들을 찾아서 하나씩 구분 지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도 똑같은 클래스로 영역을 나눠 보겠습니다. 자, div로 클래스 저는 ex part라고 쓸 거고요. 자, 제목을 달아서 의사 전달 코드 2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할. 자, 이번에 보실 아이들은 단순하게 마우스 올리거나 뭐 버튼으로 이런 존재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가상의 존재들 중에서 자, 그 역할을 하는 것들이 또 있는데 그 아이를 해보자면 자, 단순히 자, 키보드나 또는 마우스의 이벤트성이 아닌 다른 기능을 가진 의사 전달 코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내용상으로는 저는 UL 똑같이 만들 거고요. li 첫 번째 무언가 가상의 존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기본 글자 내용이 있습니다. 1 그리고 한 번 더 이곳에 기본 글자 2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쓸게요. 똑같이. 자, 이번에도 기본
글자 3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다가 제가 뭘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냐면, 현재로서는 별과 그냥 위에 있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비슷하게 생겨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 거예요. 앞글자 생성, 여기는 뒷글자 생성, 얘는 앞에 생성과 그리고 뒤에 생성,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앞글자를 색깔을 다르게 바꿔보기도 하고 뒤에 글자를 사이즈를 다르게 해보기도 하고 뭐 기타 다른 여러가지 추가적인 옵션과 내용들을 한번 변경해 보려고 하는 거죠. 자, 개념. 자, 해보겠습니다. 이 글자들은 지울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번째 아이들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 각각의 클래스 이름이 없으니까 힘들겠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거에는 클래스 프론트? 이름 이상하지만 어쨌든 간에 두 번째는 클래스 백, 자, 여기는 클래스 보스, 양쪽 자,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럼 저는 첫 번째 클래스 프론트 폰트 웨이트라고 하는 아이를 한번 써볼게요. 뭐 700 뭐 이런 식으로. 자, 굵기는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알려드린 적 있죠. 그럼 결과를 확인해 보신다면 그 결과는 굵은 글씨가 들어가는 거 보입니다. 이때 제가 이렇게 해봅니다. 자, 프론트에다가 잘 보십시오. 앞에 before, 자, 슈도 코드를 썼어요 분명히. 자, 그 다음에 저는 글씨 색상을 빨간색으로 넣어 봅니다.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야, 뭘 썼는데 저건 없는 기능인가? 자, before는요, 아까 여기 뭐 한다 했어요? 앞에 뭔가 글자가 들어간다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그 내용을 담는 공간이 하나 필요해요. 무조건 before라고 하는 아이가 들어가면 실과 바늘처럼 꼭 따라가야 되는 아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content라고 하는 속성이에요. 필수예요. 그리고 이곳에 무언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쌍따옴표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도 좋은데 before라고 하는 아이가 쓰면 무조건 컨텐츠는 따라오고 거기에 들어가는 값은 이 사이에다 쓰게 돼 있죠. 세트예요. 완전 세트예요. 만약에 이거를 컨트롤하고 싶다면 뭐 사이즈를 인라인 요소니까 가로값 100픽셀이라든가 높이값 10픽셀이라든가 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형태를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생겼죠. 이런 식으로. 자, 인라인 블로우를 해서 옆으로 나열할게요. 생깁니다. 그럼 컨텐트에다 뭘 하면 되느냐? 자, 앞에 글씨 추가 띡. 그랬더니 짜잔 추가됐죠.
너무 글씨가 길군요. 자, 글씨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before라고 하는 아이를 쓰면 무조건 컨텐츠는 따라오는 거고, 거기에 어떤 내용을 쓰면 이게 첨부가 됩니다. 한 번 더. 자, back 클래스 back. 자, 여기에도 제가 뭐 예를 들어 글씨 색깔을 다른 색깔로 한번 써보도록 하죠. 7A7 뭐 이런 색깔로 하면 약간 군청색 느낌으로 어둡게 써봅니다. 색깔 당연히 반영될 거고요. 거의 보이지도 않네요. 자, 505 더 어둡게. 자, 들어갔죠? 여기다가 back, after, before 반대는 after입니다. 이거 안 써도 돼요. 근데 일부러 쓴 거예요. 그냥 보여드리려고. 자, 애프터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컨텐트가 들어가야 돼요. 비포와 애프터는 무조건 쌍이에요. 자, 컨텐트 여기다 뭔가 내용을 쓰고 싶다. 그러면 내용 뒤에 추가 써봅니다. 다른 거 쓰고 싶지 않아요? 안 쓰셔도 돼요. 그럼 글자가 뒤에 추가가 됩니다. 그럼 보스 양쪽도 되나요? 보스에다가 before 하고 컨텐트 앞에는 빨간색 이라고 써서 제가 글씨 색깔을 빨간색을 한번 써보고요. 뭐 폰트 웨이트를 굵게도 써보고, 또 뒤에는 따로 쓰는 거예요. 따로 자, 쓰고 뒤에는 노란색 써봅니다. 거의 오렌지에 가까운 어두운 거의 갈색 톤이군요. 자, 조금 더. 그 다음에 폰트 스타일을 이탈릭으로 기울임까지 넣어보도록 하죠. 결과는요, 쓱 앞과 뒤에 앞에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들인데 글자는 선택이 돼요. 원래 있던 글자들은 선택이 돼요. 근데 앞에 있는 아이는 이미지처럼 선택이 안 돼요. 그렇죠? 대체 이게 뭔데 왜 이렇게 만드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겁니다. UL에 자식으로는 뭐밖에 안 돼요? 오로지 li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자, 스크린 리더가 뭐라냐면 여기서 목록 3개 라고 이야기합니다. 3개의 목록이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뭔가 써야 되는데 끝에다가 여기에 목록과는 관계없는 다른 무언가를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이것 위에도 굉장히 많죠. 그럴 때 li 태그를 또 쓰면 4개의 목록이라고 읽어서 줄 거예요.
그럼 나 피 써야 되는데, 그럼 유효성에서 일어나죠. 쓰는 순간 바로 딱 튀어나오잖아요. 지금 못 쓰는 거예요. HTML에 대한 규칙을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따로 어떤 처리를 하고 싶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포와 애프터 같은 걸 이용하는 겁니다. 비포와 애프터는 실제로 보여주는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자, 지금 보시는 아이가 개발자 모드를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선택하고요. 자, 너무 아래 있으니까 조금, 자, 살짝 디자인 바꾸겠습니다. 아래쪽 공간을 조금 띄워놓고, 자, 이렇게, 자, 보시면 에라이 아무것도 없죠? 열어볼게요. 마커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요, before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마커는 여기 달려있는 이 분리기호를 말하는 거고요, before라고 콜론 2개 before라고 하는 아이가 여기 앞에 있는 얘네들을 말하는 거고요. 이 뒤에 추가는 당연히 뒤쪽에 애프터라고 하는 아이가 생겨져 있어요. 그럼 보스는 당연히 앞, 뒤 양쪽에 생기겠죠. 생긴 게 이상해서 이거를 적응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앞에 쓰기 위해서 땡땡 before라고 하는 태그를 생기게 했다. 뒤에는 똑같이 처리하기 위해서 땡땡 애프터라고 하는 태그를 생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앞에 태그를 생성하는 방법, 뒤에 태그를 생성하는 방법. 그럼 여기다가 뭐 한 거예요? 따지면 여기 있던 앞에 추가라고 썼던 이 글자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따지면 이런 식으로. 뒤에 건 애프터라는 태그를 만들어 넣어서 있는 내용 중에 뒤에 추가라고 하는 이 글자를 집어넣은 거고요. 보스라고 했던 아이는 before에도 들어가고 after에도 들어가게 자동으로 앞뒤로 알아서 채워서 앞에는 빨간색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고 뒤에는 노란색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게 만들어서 패치한 거다. 딱 이겁니다. 그냥 태그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 형태는 HTML에는 없는 문법과 형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 CSS에서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HTML에 들어간 어떤 규칙들을 강제로 탈피해서 쓸 수 있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before와 after라고 하는 아이는 진짜 단순하게 내가 원하는 듀얼로, 자, 싱글로 닫히는 거 말고요,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가 존재하는 내부에는 항상 before라는 존재와 after라는 존재를 원하는 대로 붙일 수 있어요. 한 개씩 옵션을 붙일 수가 있는데, 이게 과거에서부터 존재하던 기능이었습니다만 이 콜론 하나짜리의 의미는 대부분 무엇? 방문했을 때, 마우스를 올렸을 때, 포커스를 잡았을 때 대부분 이벤트와 관련된 기능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before와 after는 역할이 전혀 다르고 성향이 전혀 다른 아이입니다.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전혀 다른 옵션이다 라고 해서 표준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2개짜리로. 2개짜리로 들어가는 아이들은 그래서 좀 특수성을 가진 아이들이라 보시면 돼요. 또는 새로운 코드거나. 그랬더니 구형 브라우저는 난 저거 지원 안 하는데 하고 동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방법은
어쩔 수 없이 두 번 쓰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애프터도 두 번 쓰는 거고요. 뒤에 오는 i도 두 번 쓰겠죠. 가독성에서 좀 줄 바꿀게요. 이렇게 달아줍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요. 자, 일단 before든 after든 여러분이 당장 기억하셔야 되는 건 컨텐트라고 하는 아이가 따라오는 거고, 이 컨텐트 안에 추가적인 다양한 내용들을 쓸 수 있고, 이외에 이 컨텐트에 들어가 있는 기능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색상이라든가 여러 다양한 옵션들을 줄 수가 있더라.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before, after입니다.